내용물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더욱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마쳐지면 아마 이용남 대표님께서 녹화를 하셨다가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영상 파일을 한 번 더 공유를 해서 이해를 돕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뇨 개선에 좋은 신제품 복합 효소제가 이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임박했고 같이 이제 메나 엔자임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7월 달에 이제 본사에서 공식 발표되고 난 뒤에 이제 제품화되어서 시판이 될 텐데 그 내용이 어떤지 보시고 요걸 잘 이해를 해서 우리 주변에 이 제품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천천히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효소 물질의 그 3대 핵심 기능은 첫째 당뇨 개선입니다. 이게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혈당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포도당이죠. 포도당. 우리가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소화되어서 이제 포도당이 분비가 되죠. 그럼 즉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혈당을 낮춰서 그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오는 거죠. 또는 평소에 단 음식, 탄산음료,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또 당뇨에 문제가 오는데 이것을 개선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장내 환경, 장 건강 이러면 면역력하고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면역력을 결정하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가 장입니다. 장. 장 속에는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100조 마리. 그 100조 마리가 되는 그 미생물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의 비중, 쉽게 말해 아군의 비중이 높으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고 유해균, 적군의 비중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말은 유익균의 비중을 높이는 유산균을 많이 섭취를 하든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를 하든지 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비만 개선입니다. 요즘 이제 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기도 하지만 특히 비만, 특히 이제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6, 7, 8 여름으로 들어가는 계절이죠. 여름은 노출의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 여성뿐만 아니고 남자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의 얼굴과 내 몸이 곧 이제 상품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에 어느 계절보다도 관심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또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건강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먼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합 효소제 엔자임인데요. 누룩을 원료로 만든 7가지 복합 효소 제제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효소가 뭐냐면 트랜스 글루코시다제. 트랜스 뭘 바꾼다는 거죠. 글루코시는 글루코즈, 영어로 글루코즈를 우리말로는 포도당이래. 포도당. 글루코즈, 포도당. 포도당을 이소말코 올리고당으로 바꾸어주는 효소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 효소에다가 이제 새로 출시될 때는 여기 아연, 크롬, 셀레늄, 글리코 영양소 이 4가지 핵심 제품을 포함하여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게 특징적인 게 트랜스 글루코시다제는 포도당을 바로 올리고당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아주 뛰어난 기능이 있지요. 또 아연, 크롬, 셀레늄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다. 없어서는 안 돼.
이것이 없으면 당뇨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뇨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3대 미네랄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가 가미가 된 거죠. 이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야만 인체는 당사슬이라는 세포 간에 교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만들어져서 이 아연, 크롬, 셀레늄이 내 몸에 어디에 가서 정확하게 작용을 하라라고 교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연과 크롬, 셀레늄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 효소제의 기능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당뇨병을 치료하거나 당뇨병과 관련된 모든 약들은 췌장에 직접 작용을 했습니다. 췌장에 직접. 그 다음에 인슐린을 공급을 하거나 그런 형태였죠. 이 복합 효소제는 내 신체의 장기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작용하냐면 내가 먹는 음식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언젠가 제가 그 생로병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당뇨 전문 내과 의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57세 정도 됐는데 자기가 내과 의사다 보니 당뇨 처방을 일생을 많이 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당뇨병 약을 처방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50대 후반에 당뇨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당뇨병의 부작용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뇨병은 당뇨병 약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체중을 증가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신장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고 그래서 또 다른 복합적인 합병증들을 더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자기는 당뇨병 약을 못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사들에게 이 효소제를 소개를 시켜준다면 자기도 먹고 환자들에게도 얼마나 자신감 있게 추천하겠습니까? 그죠? 대단히 좋은 물질이 이번에 발명이 됐습니다. 발명 특허가 나왔죠. 두 번째 이제 포도당을 이소말코 올리고당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을 자체에 없애는 게 아니고 인체에 대단히 유익한 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일명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는 올리고당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올리고당은 위에서부터 장내까지 도달하기까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그대로 장에 전달이 됩니다. 장에 가서 그 우리 유산균,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고 이 유익균들이 먹고 나면 이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 분비물은 단세지방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배설을 합니다.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장 내부를 코팅을 해서 장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 포도당이 올리고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 먹이게 돼서 장을 건강하게 한다. 그 다음 포도당 자체,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이 포도당 자체를 줄여줌으로써 혈당을 개선한다. 이야기. 세 번째 이제 뚱보균, 비만균의 비율을 낮춰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그 비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또 환경적 요인으로 비만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비만이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장내 미생물 중에 뚱보균이 있다는 것이 이 동물 실험과 사람 실험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소말코 올리고당이 장으로 꾸준히 잘 공급이 되면 유익균이 정대가 되고 뚱보균의 숫자는 줄어들면서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주는 거죠. 대단한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죠. 그죠? 일석삼조. 대단한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당뇨약 먹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 약 먹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먹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먹던 거를 이게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일 큰 이제 문제 뭐 설사가 있다, 변비가 있다 이거는 두 번째고요. 제일 큰 문제가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약으로 못 고치는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은 어떤 병원에 가도 약으로 못 고쳐요. 저거는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야 사실은 고쳤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이제 제가 쓴 그 글리코 영양소와 지클린요법이라는 그 책의 104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요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참 할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은 인슐린인데 탄수화물을 이 소화되고 분해되고 저장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은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포도당이 나온과 동시에 이제 췌장에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알파 세포에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베타 세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근데 포도당이 나온과 동시에 바로 인슐린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젊을 때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식습관에 따라서 평소에 단 음식, 탄산음료, 뭐 설탕, 뭐 이렇게 떡볶이 이런 뭐 달달한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섭취를 하는 거죠. 자주 섭취를 하다 보니 이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민감성이 둔해지는 거예요. 민감성이 둔해지는 상태죠. 그래서 옛날에는 100만 뿜으면 잘 듣던 게 막 150, 200을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잘 안 듣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저항성.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당뇨병이 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당뇨약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오히려 그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는 포도당 자체를 줄여버리면 몸의 과부하가 훨씬 덜 걸리는 거죠. 몸이 훨씬 편안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당을 줄여버리면 이제 포도당을 이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 포도당이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포도당과 결합을 해서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소비가 됩니다. 세포는 이제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받아들여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몸 신체 장기가. 그래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100을 먹고 50밖에 움직이지 않으면 50이 남는 거죠. 그 50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간과 근육에 저장했던 이 포도당은 2주 동안 빨리 운동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나면은 잘 꺼내 쓰지를 않아요. 냉동고에 든 음식이 지방이고 냉장고에 든 음식이 그 글리코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먼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좋고요.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으면 이 포도당을 줄이면 좋은데 여태까지 포도당을 줄이는 기술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복합 효소 물질이 발명이 되면서 이 포도당을 줄이는 신물질이 발명이 되면서 터크가 나온 거예요. 터크는 최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독점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이어트에 혹시 한 말씀 드리면 다이어트의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날씬한 우리 이용란 대표님, 다이어트의 성공 방정식을 알고 다이어트 하셨습니까? 다이어트의 성공 방정식은요, 너무 쉽습니다. 식습관이 80%고요, 운동이 20%. 8대2의 법칙입니다. 이게 성공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식습관을 조절하는 게 다이어트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운동 아무리 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근데 식사량을 줄여버리면 금방 빠지거든요. 근데 식사량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 30% 밥 덜 먹은 효과가 일어나는 게 뭐냐? 이 복합 효소제를 먹으면 포도당을 올리고당으로 싹 바꿔주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성공 방정식의 이 80%가 차지하는 식습관의 변화를 가져온 것 같은 효과가 발휘가 된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사실은 저는 우리 몸매가 날씬한 여성분들 보면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주변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널렸습니다. 막 환장할 정도로 맛있잖아요. 먹어야죠. 근데 그걸 절제를 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다이어트가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다음 운동, 말이 쉽지 운동가 아무나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몸, 내 근육에 고통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인내하고 운동을 해내셔서 다이어트를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식 소동,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소식 다동,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습관으로 바꾸는 길이 다이어트의 최고 좋은 길인데, 그것이 개인의 인내력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뭘 하라? 복합 효소 제품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된다. 다음 페이지는 당뇨병에 대해서 이걸 이제 조금은 우리가 뭐 당뇨병 박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쉽게 말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소아 20세 미만 청소기에 생기는 당뇨병 1형이다. 그 다음 40세 이후 성인들이 생기는 게 2형이다. 1형은 아예 인슐린이 결핍돼서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제품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안 맞습니다. 그 다음 2형 당뇨병, 인슐린 분비 기능에 결함이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 효소 제품이 매우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95%가 바로 제2형 당뇨병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당뇨 환자들은 지금 뭐 사회생활하는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이 그냥 2형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1형 당뇨병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뇨병에 대한 그 수치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종합검진할 때 받는 건 공복 혈당을 하죠.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고요. 공복 혈당이 100 이하, 그러니까 100 미만이면 99 이하, 100 미만이면 정상으로 간주를 합니다.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 전 단계로서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당뇨 관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진짜 수미양 갈 때 숙작, 아주 우수한 판정은 90 이하, 뭐 80을, 20대 자녀들 그 종합검진 받아보면 대개 뭐 80얼마 나옵니다. 지금 50대인데도 80얼마 나온다. 굉장히 그 피가 깨끗한 상태죠. 그 다음 이제 식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이걸 많이 보는데요. 140 이하, 숫자 140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200이 넘어가면 당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당뇨병은 이거 알면 병도 아니에요. 병도 아닌데 모르면 불치병입니다. 당뇨병은. 장내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고당이 이제 대장으로 가서 유익균들이 먹고 나면 끈적끈적한 점액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점액물질이 단세 지방산이다. Short Chain Fatty Acid다. SCFC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단세 지방산이 뭐냐면 분자 크기가 아주 작은 지방물질이다. 분자 크기에 따라서 단세, 중세, 장세로 나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장 내벽을 이렇게 코팅을 할 때는 굵은 모래를 써서 시멘트로 바른 거하고 아주 가는 모래로 시멘트를 바른 거하고 그 방수 효과가 차이가 있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은 점액 물질을 만들어서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게 된다. 이 장누수 증후군하고
혈관 누수 증후군하고 비슷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따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혈관 누수 환자인데요. 이 왼쪽에 이 혈관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의 혈관이죠. 그래서 이 혈관벽에는 당사슬이 굉장히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털 때문에, 세포 털 때문에 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혈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리코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이 당사슬이 파괴가 되면 오른쪽에 이게 이제 혈관 누수 증후군이 일어나는 상태죠. 그래서 당사슬이 파괴되고 나서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혈관 밖으로 하얗게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혈관. 그래서 부종이 이거 때문에 부종이 오는 거죠. 부종이. 약으로 못 고칩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안에 있는 이 세포 털을 자라게 하는 것만이 요거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만나보면 막 온갖 약 다 먹어봤고 글리코 영양소 먹으면 난다는 내가 안 먹어본 약이 없다. 다 먹어봤기 때문에 글리코 영양소 안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제가 그 연잎을 가져와 봤는데요. 연잎 표면에도 우리 당사슬 같은 이런 아주 미세한 세포 털이 나 있습니다. 이 털 때문에 물이 이게 스며들지 않아요. 이게 줄 흘러버립니다. 방울이 맺혀서 똑같은 현상이죠. 자, 단세지방산의 기능, 염증 완화, 인슐린 분비, 혈당 조절, 뭐 알레르기 및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비만을 억제한다,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한다, 대장의 상피 세포의 에너지원이 된다. 그런 거 저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을 보시면 장내 점막 세포의 사진인데요. 왼쪽에 이게 그림이 정상인데 이게 빡빡한 상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타이트 정션. 이 상태 정상인 거고. 이렇게 이제 막 당사슬이 파괴가 되고 글리코 결핍이 일어나면요. 이 장내 점막 이런 것들이 느슨하게 되죠. 장 운동도 떨어지고 장의 탄력이 잃어버린 상태. 우리 인체 같으면 막 근육이 없어가지고 살이 덜렁덜렁덜렁한 그런 상태입니다. 몸이. 그런 상태.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아주 안 좋은 상태. 이 정도, 오른쪽에 요 정도 되면은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고 봐요. 이게 이런 속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장내에 있는 영양소만 체내로 흡수돼야 되는데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 장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체내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장내 사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연, 크롬, 셀레늄.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이 아연이라는 물질은 남성 호르몬과 절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생성과 절대 관련이 있고 당뇨 예방에 관련이 있습니다. 탈모 예방에 피부 미용, 당뇨 예방, 당뇨 개선, 고혈압, 당뇨, 성인병 예방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당뇨, 피부 미용, 항산화 뭐 이런 겁니다. 크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먹는 영양소 중에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대표적으로 우리 비타민 C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많이 든 식품을 항산화 식품이랍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비타민 C보다 항산화력이 훨씬 뛰어난 것이 비타민 E예요. 이 비타민 E보다 무려 2940배나 항산화력이 뛰어난 것이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그래서 비타민 C, E, 셀레늄 이것은 노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항산화력을 가진 것들은 전부 암 예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또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핵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는 간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 중에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요즘은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몸으로 주입하는 그런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아연, 크롬,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좋고, 그다음 이제 이런 셀레늄이 많이 든 그 음식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대표적인 마늘이죠. 마늘을 다른 말로 일해백미 식품이라고 합니다. 일해백미. 한 가지만 해롭고 100가지가 이롭다. 그 한 가지 해로운 게 뭐냐면 냄새. 먹으면 입으로도 냄새가 나고 가스가 많이 나와서 방귀 냄새도 아주 고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항암 능력도 뛰어나고 당뇨에도 좋고 성인병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마늘을 하루에 30쪽씩 일주일만 먹으면요 체중이 그냥 빠집니다. 그 셀레늄의 효과입니다. 대단히 마늘을 이제 독해서 많이 못 먹어서 그런데 쪄서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마늘 쪄서 먹으면. 아무튼 셀레늄이 이 마늘에 들어있는 핵심 물질 중에 하나다.